어제 하루 6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800여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은 언제쯤 진정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브리핑 같이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어느 대목을 좀 중점적으로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대목이 좀 중점적으로 볼 만한 키워드라고 보세요? 사실 이 신천지와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저희가 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예. 언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오늘 중대본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다른 지역의 확산 여지 예, 그런 예.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예. 사실 이제 신천지와 워낙에 대구 지역에서 발병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마지막 예배가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 이제 잠복기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예. 고비가 왔다. 어떻게 보면 확산세가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근데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예. 실제로는 그것보다 상당히 큰 빙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신천지와 지금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금 노출이 됐고 갑작스러운 확산세가 있었지만 사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환자가 늘어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대본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 중에 신천지와 연관성 있는 환자가 뭐 60%다, 7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꿔 얘기하면 예. 연관성을 갖지 않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학적 연관성을 찾기 힘든 환자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위험 요인이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 통제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사망자와 관련된 언급이 많진 않았습니다만 사망자 얘기를 해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지금 28명이었으나 오전에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지금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78살의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역시나 또 기저질환자와 고령자가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우리보다 빠르게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로 지금 상당히 이제 의학적인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NEJM이라고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학계에선 상당한 이제 권위가 있는 저널인데 예. 여기서 중국에 있었던 1,000여 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예.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환자들 보면 중 환자가 경환보다 나이가 평균적으로 7살 정도 많았고요. 네. 예. 또 중증도를 봤을 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중증도가 더 높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도 딱 맞아 떨어지죠. 예. 국내에서도 지금 보면 70대 이상에서 확실하게 좀 취약한 걸로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결과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당뇨라든지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또 심장, 이런 뇌혈관 질환, 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은 이 병에 걸렸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국에서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체계 분류를 최중증까지 4단계로 분류한 부분을 어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긴 했는데 여전히 뭐 확진자 증가세가 좀 가파른 상황이고 규모도 좀 커서 분류를 제대로 좀 빠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내지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환자를 분류할 때는 결국 이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입원을 하더라도 뭐 중환자실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예. 결국 처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근거는 결국엔 환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사망률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폐렴에서 사실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이라든지 성별, 또 환자가 어디 요양 시설에 있었는지 여부. 예, 지금 이쪽 상황은 뭐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구 네. 경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글쎄 이게 지금 뭐 전망하기 좀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확증 추세가 언제까지 간다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물론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우리가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구시, 경북 이런 곳만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다면 언제까지 확증 추세가 갈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워낙에 이제 신천지와 이 연관된 감염이 지금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떤 당국에서 지금 최대한 이제 역학적인 이런 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예,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예배가 있었던, 그러니까 마지막 노출이라고 할 수 있는 2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만약 요 일주일 정도 예,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추이는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염려가 되는 건 워낙에 추적을 못한 그런 감염 전파도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 섣불리 짐작하기는 어렵겠다. 좀 예.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내용을 좀 돌아와서 아까 이 4단계 분류를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워낙에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니까요. 빠르게 이걸 분류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기존에도 이제 폐렴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체제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 나이라든지 성별, 또 어떤 요양시설에 있었는지, 또 기저질환, 예. 의식 상태, 또 환자의 호흡수라든지 혈압, 그리고 각종 혈액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용하기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실전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은 사실 정확성보다는 다소 좀 거칠더라도 러프하더라도 예.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임상 의사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이 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 과거에 우리 환자 몇 명 안 나올 때는 1번, 2번, 3번 예, 기억했지 예. 않습니까? 예. 29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고려대 안암병원에 내원한 환자였는데 예. 당시에 어떤 사례 정의 기준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환자가 더군다나 증상도 아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예.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를 만나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예. 격리를 하고 예.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 확진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임상에서 의사가 느끼는 그러니까 경험과 어떤 지식의 결과로서 환자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예.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상의 판단이 예.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확진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입원을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가족에게 지금 전염이 되는 가족 전염이 굉장히 또 이런 사례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서요. 뭐 45일 된 신생아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도 나왔고요. 좀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한 방안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높은 전염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무증상 전파가 정말 가능할까? 가능성 낮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한 달간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 또 보고를 봤을 때 예. 결국엔 무증상 기간에도 상당한 전염력을 갖는다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됐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자가격리를 확진한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확진자를 이렇게 자가격리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 일본 크루즈선 같은 예, 경우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 격리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렇게 모아놓은 시설에서 모아져 있는 특별히 증상이 없거나 예.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들 가운데 결국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를 빨리 캐치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환자들에게 가슴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어떤 산소 포화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체열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들 모니터링하면서 빠르게 찾아내서 입원 치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제 자가격리 대상인 분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 네. 지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마스크 구매 행렬에 확진자가 있었던 네. 거예요. 뭐 그 보도를 이제 선생님께서 보셨을 텐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감염병 관련해서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좀 높인 걸로도 알고 있는데 예. 네. 결국에는 근본적인 어떤 시민 의식의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호흡기 질환들과 달리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심지어는 환자인지 모르는 기간에도 남한테 상당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본인이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는 예. 자가격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수행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 주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예. 또 주변에 특히나 노약자라든지 예.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 네. 환자 한 분 한 분께서 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격리보다는 시설격리가 예. 맞다고 보는 거고 예.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지금 보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격리하고 계신데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지만 예. 사실 대기 환자가 지금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간 환자 200명밖에 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이라도 정부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격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예. 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는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뭐 3.11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좀 어떤 캠페인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3.11이라는 거는 3월 첫째 주에 일주일 동안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익숙해지자라는 캠페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의 상황 국면은 누가 나를 감염시키는 걸 이제 막는 걸 넘어서서 예. 우리 서로가 감염을 시키는 거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지만 감염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라는 건 보통 아주 친밀한 거리도 아니고 예. 또 아주 멀리 있는 공적인 거리도 아니고 그 중간에 한 1에서 3m 정도의 거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 감염시키는 범위가 보통 한 2m 정도를 얘기하니까 예. 사회적 거리만큼을 유지하면 감염의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3.11 캠페인을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사실 들어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일단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라는 거고요. 예. 불필요한 접촉이나 아니면 외출은 삼가시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3월 첫 주로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3월 첫 주에 사실 그 계약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예. 예. 연기가 됐었는데 이 기간에 사실 아이들 돌보는 것 때문에 또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3월 첫 주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에서도 뭐 교대 근무라든지 아니면 재택 근무 아니면 필요하면 특별 휴가 같은 걸 이용해서 예.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린 거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익숙해지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일주일이나 2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생활 방침, 패턴으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 전 국민께서 좀 훈련하는 기간을 갖자 그런 네. 의미로도 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개개인이 좀 방역의 주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11 캠페인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